중학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총 2차 시에 걸친 문장 성분에 관한 학습 영상 중 첫 번째 영상으로 문장의 기본 구조와 주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각 학교의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문장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주성분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성분을 학습하기에 앞서서 문장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문장은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가지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삼겹살은 맛있다. 자, 이 문장, 하나의 문장인데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삼겹살은 맛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문장의 주인공, 즉 주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네, 앞에 있는 삼겹살은 이 부분이 되겠죠? 즉, 문장에서 주인공, 주체의 역할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겠죠. 우리 예문을 본다면 삼겹살을 설명하는 부분 맛있다가 됩니다. 자, 이처럼 주어, 즉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을 서술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 문장의 기본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이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문장 성분이 존재합니다. 자,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7개의 문장 성분이 있는데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품사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 품사라는 것이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라면 문장 성분이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을 각각 분명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문장 성분 중에서 문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성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서술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서술어란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자, 정리하면 주어를 풀이한다, 주어를 설명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를 통해서 학습해야겠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달린다. 하늘이 맑다. 범진이는 반장이다. 자, 이 중에서 주인공, 주체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강아지가, 두 번째 문장은 하늘이, 세 번째 문장은 범진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주인공, 주체를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 부분이 바로 서술어니까요. 자, 강아지가를 설명하는 부분 어디? 달린다. 하늘이를 설명하는 부분 어디? 막다. 범진이를 설명하는 부분? 반장이다. 이처럼 주어를 풀이하는, 설명하는 문장 성분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술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다, 즉 대상을 지정하는 형식의 서술어입니다. 우리 예문에서 범진이는 이라고 하는 주어를 지정하는, 설명하는 부분 반장이다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 분석해 볼 수 있죠? 반장이라고 하는 체언에 유일한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해서 서술어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생긴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늘이 맑다, 하늘이 어찌하다, 하늘이 맑다. 즉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우리 품사로 치면 형용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주어, 강아지가 달린다, 어찌하다, 달린다. 이번에는 주어의 움직임 또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있죠. 자, 우리 품사로 친다면 동사를 살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서술어인데요. 간혹가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구분하는 문제 낼 수 있겠죠.
헷갈립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기분이 어떠해의 줄임말이죠. 우리 기분이라는 건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 어떠하다, 어때라는 물음은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그렇다면 형용사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앞에서 살펴본 서술어의 짝꿍, 주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지수가 마스크를 쓴다. 두 번째, 유빈이는 모범생이다. 세 번째, 바람이 시원하다. 여러분, 먼저 서술어부터 찾아볼까요? 쓴다, 모범생이다, 시원하다. 자, 복습 겸 그럼 어떤 유형인지도 대답할 수 있나요? 자, 쓴다는 어찌하다, 모범생이다, 무엇이다, 시원하다, 어떠하다의 유형의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그럼 각각의 서술어가 어떤 대상을 설명하고 있나요? 즉, 각 서술어의 주체,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지수가, 두 번째는 유빈이는, 세 번째 바람이. 자, 이렇게 네모로 표시한 부분, 즉 서술의 주체를 우리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의해보면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인데요. 우리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방금 서술어라고 학습했죠. 자, 그렇다면 주어라는 것은 서술의 주체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장 성분, 목적어입니다. 자,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도가 한다. 원기가 그린다. 자, 두 개의 문장 의미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죠?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면 기본 구조는 보입니다. 예도가 바로 주인공 주어에 해당이 되고요. 이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 어디? 한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서술어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즉 서술어의 대상이 필요하죠. 예도가 줄넘기를 한다.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원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이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 어디? 그린다. 바로 서술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무엇을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 여러분, 두 개의 예문에서 서술어의 공통점 찾으셨습니까? 한다, 그린다. 모두 동작을 나타내죠. 이처럼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왔을 때 그 서술어의 대상, 무엇을 한다, 무엇을 그린다. 즉,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과 관련된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줄넘기를 그리고 그림을 이 부분이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목적어를 알려주는 큰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를, 을, 즉 목적격 조사 을을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목적어란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 즉 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 목적어를 알 수 있는 큰 힌트는 뭐?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 두 번째 목적격 조사 을을이 되겠죠. 자, 다시 목적어란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을 의미한다. 알려주는 힌트는 뭐? 목적격 조사 을을. 자, 마지막 주 성분 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어 역시 예를 통해 살펴볼 텐데요. 지원이가 되었다. 유찬이는 아니다. 자, 여러분, 되었다, 아니다. 우리 이 부분의 문장 성분 서술어입니다. 자, 그럼 이 서술어의 주체는 누구? 지원이가, 유찬이는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의 기본 구조는 갖추고 있지만 의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지원이가 어른이 되었다. 유찬이는 소녀가 아니다. 자,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된 어른이, 소녀가 우리 이 부분을 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어를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가와 같은 복격 조사입니다. 앞에서 을은 목적격 조사라고 했죠? 이번에 이 가는 복격 조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보어를 정리하면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서술어 중에서 어떤 서술어? 되다, 아니다. 딱 이 두 개에 해당이 됩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가 붙은 말,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되다, 아니다 앞에 이나 가가 붙은 말은 뭐? 보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생략하면 그 문장은 온전하지 않겠죠? 대표적으로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 다음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그리고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의 이나 가가 붙은 말 보어, 마지막으로 주체를 설명하는 서술어,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주성분에 이어서 부속성분과 독립성분이 있는데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오늘처럼 열심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